정말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여러분,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언니가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제 앞에 앉아 계신 두 분, 제가 이렇게 뭐 살떨리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 진짜 마음이에요. 자, 우리 언니계 환상 트리오, 언니계를 접수하러 온 우리 두 분 소개합니다. 우리 큐사감, 네, 박언니 나왔습니다. 네, 우리 공혁의 길이나 박군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우리 윤 언니의 소개 인사를 들으면 왜 자꾸 눈을 내리깔아요? 저분이 저렇게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나.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근데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꽤 진실이 좀 느껴지네요. 제 안에 또 그런 사랑이 게 있어요. 있었나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꼭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 중요한 얘기, 돈 얘기 해보겠습니다. 돈 정말. 얘기. 아, 돈. 여러분 두 분 어떻게 돈 좋아하세요? 한장하죠. 그죠? 정말 나 환장하지.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 어? 돈벼락. 정말 두 가지 모든 단어 나왔습니다. 환장과 돈벼락.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뭐 우리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방송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뭐 제가 빨리빨리 돌리겠지만 그래도 또 할 건 해야 되니까 이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잖아요. 해보잖아요. 로또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일단 집을 사고요. 얼마짜리 로또야 도대체? 30억 정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집을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진짜 요즘 시세가 너무 올라서 이게 안 되는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 조그만 이제 미니 꼬마 빌딩을 사서 1층에는 다 대부분 비슷해. 나 너무 사람 평범하더라. 이 얘기할 때 부끄러운데 1층에 책방과 커피와 이게 2층에 우리 사무실, 3층에 루프탑. 이 정도. 공간을 갖고 싶으시군요. 네. 저는 30억을 우리 기준으로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정말 하고 그래요?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이 언니들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좀 하고 오. 네, 저는 뭐하러 뭘 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언니들하고 저는 사실 정말 책 보고 진짜. 글을 조금 더 쓰고 우리 저 네. 진짜 큐사감님은 이건 확실해. 네, 맞아. 글 쓰고 음악 듣고 책 읽고 네. 이거를 딱 그런 좋아하는 공간만 분이세요. 있으면 그래서 저는 좀 지치기도 했고 그런 걸 좀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30억이 생긴다면 정말 잘 쓰고 우리 언니들 확실하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튼 그러려면 이쪽도 또 어쨌든 공간이 근사하게는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자, 네. 윤 언니는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런 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걸 알겠죠. 저희 어.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진짜 매주 그때는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날 그 살아다니고 했던 사람인데요. 심부름으로. 아이고 안 돼요. 근데 근데 사실 저도 저답을 하고 싶었는데 했거든요. 빨리 말씀하세요. 30억으로 뭐 하실지. 저는 뭘 할까요? 일단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를 좀 투자. 역시 그래서 투자회사 출신이라 다르네요. 돈을 돌리는 방향. 뭐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좀 있잖아요. 돈의 생각에서 좀 자유롭게 돈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나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 돈 자체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돈 때문에 좀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어마무시한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네. 다 어떤 의미의 천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돈 때문에 할까요? 그럼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회사 돈 때문에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돈에 대해 우아하게 말하는 방법 맞아요. 이런 칼럼을 청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주제를 듣고 네. 돈을 어떻게 우아하게 얘기하죠? 이런 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은 어떻게 본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돈이 있어야 살긴 하는 세상이니까 자본주의 사회 뭐 이런 얘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상당히 크죠. 그죠. 돈을 안 주는데 일을 한다? 돈만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돈이 없는데 안 주는데 일을 한다? 그건 어쨌든 우린 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보람 파트가 되게 커서 자기 돈을 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소위 말해서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 그렇지 아닐까요?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 생활은 이제 뭐 물론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라는 그렇죠. 게 다 다르고 뭐 꼭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뭐 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 얘기를 하지만 그 우리 한국에서 특히 한국은 굉장히 뭐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성장을 할 때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로 우리 그렇죠. 테이블 위에 늘 올라오는데 그에 반해서 그 보람 파트가 좀 덜 저는 약간 좀 평가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그렇다고 돈을 만약에 뭐 한 달에 뭐 억시 준다고 해도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저는 이제 보람, 본인 신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무시 못하겠지만 그래도 8알은 돈이다. 그러니까 돈이 어쨌든 베이스에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번다라는 부분이 베이스로는 깔려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돈이 너무 좋고 돈이 중요한데 아까 말한 보람과 연장을 좀 시키자면 그 돈과 보람이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또 꽂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다 아시는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인데 뭐 제목은 잘 아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으로 가는 게 소유예요. 근데 소유를 우리가 목적으로 둔다면 불행의 결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늘 나오게 돼 있고 자 브랜드에서 신제품은 계속 나와요. 내가 올해 수백만 원짜리 뭘 샀어. 근데 내년 되면 또 다른 게 나와. 그러면 또 저게 사고 싶어져. 그런데 소유도 저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가져보는 즐거움도 있고 갖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힘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나로서 반듯하게 서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둘 거냐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학습도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이 빠지고 돈 거리다 보니까 맞아요. 돈이 되게 흉물스럽고 우아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은 충분히 우아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존재를 멋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유도 일정 부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서 요즘에 돈이 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 해보세요. 한 40, 50대가 우리 나이가 되면 전성기에서 조금씩 비껴나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막 전성기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그쵸? 거죠. 네. 그랬을 때 자 요즘에 무슨 세상이 어려워서 투잡을 뛰고 뭐 다 뭐 줄여서 가야 되고 긴축 재정을 쓰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나라의 일이 아니라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겪어볼 거 다 겪어보고 뭐 다운사이징을 하네, 뭐 좀 줄여가네. 미니멀리즘. 그게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 보자면 더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걸 겪었을 때 그래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얘기가 좀 듣기가 싫었던 적도 있긴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이클이 있으면 돈이 벌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면 그런 사이클도 맞춰가고 있고 없고의 균형도 좀 찾아가고 그러려면 그런 균형을 키우려면 결국은 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돈이 정말 뭐 얼마가 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의외로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다 모든 사람이 큰 돈을 뭐 원하겠지 하는데 제가 직장을 한번 옮기고 무슨 뭐 워크샵 같은 무슨 이게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그냥 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얼마의 부자가 된다면 얼마를 가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걸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적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생각나는 수제를 그냥 적어냈죠. 별 생각 없이. 와, 그게요. 나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거기서 또 분위기가 어떠냐면 일단 뭐 금융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돈에 민감한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좀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큰 액수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냥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쓴 사람들이 거기서 약간 뭐라 그럴까? 저 정도밖에 짜치다. 생각 그런 분위기로 몰리는 거예요. 꿈이 저거밖에 없니? 그렇지. 의욕이 없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 생각이 저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그쪽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쪽에 그룹핑에 들어갔는데 내 딴에는 크게 쓴다고 썼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런데 왜 이게 그거가 인정이 안 되고 왜 뭐 꿈이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될까?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걸 크게 잡은 사람들은 그게 그 충족이 안 되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치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큐사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삶의 사이클에 따라서 또 내가 나로 선다라는 게 돈이 있어야 내가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나로 서서 돈을 갖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의 어떤 밸런스를 찾는다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저는 직장 후배들 뭐 신입사원이 왔다거나 이런 OJT를 할 때 당연히 일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살짝 벗어나서 한마디 곁들일 때 하는 얘기가 사실 이제 우리 박군께서도 늘 말씀하신 패션에 대한 얘기와 돈 얘기를 해줘요. 그 돈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 다 뭐 아버지가 누구인 사람들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날 때 뭐 뚝 떨어진 돈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는 지방에서 온 친구는 막 월세도 내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또 게임을 시작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뭐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무조건 돈에 대한 개념은 젊었을 때는 갖고 사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모아야도 되고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돈에 대한 생각을 좀 확실하게 하고 오늘 우리 이 OJT가 끝나면 통장 하나씩 만듭시다. 우리한테는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는 그 얘기를 못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진짜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분이 좀 이렇게 배울 저렇게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거나 하면은 그게 왜냐면 한 달에 하는 건데. 1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어쨌든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년 3년 모으면 그 돈으로 뭐 효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살 수도 있고 나를 위해 뭔가 그러니까 종잣돈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해야만 돈은 생기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좀 돈 얘기하면 억울할 때가 있는 게 뭐 운동선수들은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기록을 막 내고 이러는데 그냥 너무 예쁘게 태어나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전 좀 약간 억울할 때가 있긴 해요. 그냥 정말 예쁜 걸로 막 광고 찍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전 돈에 대해 생각하면 늘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돈이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래요. 능력까지도 그러면 인정한다고 치면 능력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고르게 이렇게 배분되는 거는 좀 아니죠. 역시 그냥 내가 태어난 집에 돈이 많은 게 참 편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네, 여기 세 분 다 없네요. 없네요. 대부분은 없다고 봐야죠. 그게 뭐 정말 우리가 없어요. 주변에 뭐 흔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천재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 네. 사람들은 네. 그냥 천재라고 빼놓고 돈 천재야, 돈 천재. 돈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아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읽을 수 신문에 있을 줄 나온 아는 거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또 왜 우리나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 중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약에 예쁘면 대신에 명이 짧을 거야. 뭐 미인방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뭐 부자야. 집에 돈이 많아. 그럼 저 집은 뭔가 불화가 많을 거야.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대치시켜서 스스로 좀 위안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심포도. 심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심리학적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굳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천재이기 때문에 저건 저 사람들이 그냥 뭐 저 그렇게 타고났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복이고. 근데 저도 정말로 저 큐 사감님 말씀에 동감한 게 저도 직원이 새로 오면 이게 뭐 저희는 조그만 회사니까 뭐 다 같이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뭐 어디를 막내랑 가거나 그럴 때 꼭 얘기해 주는 게 통장을 만들라. 적금을 꼭 들어라라는 얘기를 저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아까 10만 원씩 10만 원은 아마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는 돈인데 그게 3년만 모여도 벌써 금방 500만 원 돼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그게 곧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곧 얼마 되면 네. 굉장히 본인한테 든든한 마음을 주고 저는 얼마 전에 되게 깜짝 놀란 게 뭐 C사에서 백값이 오른다고 코로나 와중에 줄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명품 붐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백 산다고 막 뭐 줄을 서고 외국 갔다가 백 사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되게 멋쟁입니다, 제가. 이게 맞아요. 보이는 거 하면 안 돼요. 보이는 거 하면 안 돼요. 할게요. 그 유니폼을 하나 맞춰 입고 네.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에코백으로 요즘 다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을 비싼 걸 들면 백이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 자신감. 자신감. 그냥 본인이 스타일이 좋으면 백은 사실 좀 촌스러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박 사장님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서 또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백의 시대는 아니에요. 확실히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이 막 돈을 그렇게 쓰지도 마시고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좀 새겨 들으셔도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수백만 원짜리 백 들고 전철 타는 게 더 웃겨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그런 브랜드들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가보고 뭐 신제품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세상에 귀한 아이들 다 보셨죠. 예. 비싸고 예쁘고 뭐 정말 스페셜하게 오더 아가들 그런 아이들 네. 봤는데 만약에 그걸 내가 하나 샀어. 그리고 지하철을 탔어. 자, 내일도 그거 들고 모레도 그거 들어. 쟤는 1년 내내 저거 사느라 모든 영혼을 탈탈 거기에 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엄청나게 그 말하는 명품 브랜드의 어떤 뭐 프랑스 본사의 행사를 갔는데 저쪽 반대편에는 그냥 그거를 땅바닥에 내려놔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뭐 유머로 어떡해.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비 올 때 그 가방을 안고 다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진품이고 그냥 내려놓으면 가품이다 약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서 저 백은 저런 사람들이 드는 거지. 왜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막 버스를 타고 바쁘게 직장을 다니는 근데 아까 이제 박 언니 반론을 좀 하자면 해봤기 때문에 가져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요. 부분도 근데 있을 수 물론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오케이. 봐봐요. 만약에 C사의 백을 들어요. 그러면 그 백뿐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저 백을 하나 그래서 저는 가끔 후배들을 볼 때 저 친구는 20대로 보이고 직장을 다닐 텐데 월급이 얼마길래 저 백을 샀을까. 근데 사실 저 백 말고도 써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밥값도 있어야 되고 미용실도 가야 돼. 데이트도 해야 돼.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취향이 완성되는 게 의외로 좀 천천히 돼요. 맞아요. 그래, 그래서 맞아요. 20, 30대 월급 벌어서 저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쓰면 나중에 정말 내가 여유 있게 왜냐면 그럴 때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트렌드도 바뀌고 취향이 바뀌어요. 아까 박군께서 백의 얘기를 했는데 물론 좋은 백도 사고 싶고 뭐 예쁜 것도 나올 수는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 더 좋은 거 그리고 클래식을 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클래식 드렸어요. 우리 방송은 클래식이에요. 어떤 C사든 H사든 매년 백이 새로 나와요. 그런데 매년 나오는 걸 매년 사서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클래식을 사야지 그걸 오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백을 사는 마음도 이해를 하고 응원해요. 소비도 해야 되고 쇼핑하는 것도 좋죠. 너무 스트레스도 해소되는데 단 하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해라. 그리고 저는 그리고 아무튼 취향이 좀 늦게 완성되니까 일단 눈으로 마음으로 많이 쇼핑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난 저걸 사고 싶어 할 때 돈을 써라. 그리고 일단은 돈을 조금 모은 다음에 쓰자 우리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뭘 산다고 하면 진짜 저는 C사의 뭐를 꼭 하나 갖고 싶어요 뭐 이런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근데 C사는 지금 너무 멀리 갔다. 저는 차라리 한국에 제가 그 옷을 사거나 쇼핑을 할 때 저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요. 그게 뭐 튀어 보이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다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치마를 안 입는데 제가 치마 입으면 또 되게 예뻐요.
그래서 너무 예쁠까봐 못 안 입으시는 입어요. 거구나. 안 입는 바지를 왜 그러냐면 저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근사하게 바지를 입어요. 근데 이럴 때 저는 옷을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백을 살 때 저라면 옷을 사겠어요. 클래식한 옷을. 그러면 그거는 두고두고 입어도 그냥 멋져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20년 전에 산 코트 아직도 그때 좀 비싸게 살이 하나도 안 쪘나 봐요. 20년 네, 전하고 하여튼 그걸 지금하고. 입어요. 근데 네. 그런 거는 두고두고 써요. 그 계산해 보세요. 얼마 안 해요. 근데 백은 저도 C사 거를 아주 어렸을 때 산 게 있는데 그냥 안 들어요. 그냥 그거는 돈 얘기하다 너무 그질고 어쨌든 만약에 저는 백을 살 거라면 옷을 사거나 차라리 시계를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는 우리 따로 해요. 따로 할 거니까 따로 한번 해요. 시계 사라는 진짜, 얘기 제가 진짜, 시계 오래 얘기해야 돼요. 시계. 진짜 그 정말 체크 포인트만 쪽쪽쪽쪽 뽑아가지고 한번 진짜 여러분 딱 그냥 언니들이 그냥 10수년 세월을 돈 다 써가지고 얻은 그것들을 맞아, 그걸로 그 돈만 공유해 모았어도 줄게요. 제가 지금 부자예요. 공유해 줄게요. 아니 네. 근데 진짜 시계 얘기 딱 하나만 하세요. 뭐냐면 제가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서로를 딱 보면 저 가방 뭐다 알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다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남자들은 시계를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대부분 이제 남자 비율이 사회생활에 높잖아요. 그럼 남자분들이 시계를 딱 보고 저 사람이 여유가 있다 없다 판단해요. 내가 어느 정도 리스펙트 해야 된다 안 돼 판단해요. 그래서 시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하나 사서 그냥 자식 물려줘도 되는 그냥 그런 아주 그냥 그 클래식한 걸 사면 그러면 굉장히 전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 말고 시계 사라라고 말하면서 투자 관점 투자 그런 관점으로 어떤 일의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계가 훨씬 근데 유리하다는 그 거. 전에 돈을 모아야 돼요. 네. 그 돈 모으는 거에 우리 종잣돈 말씀하셨잖아요. 참 중요하죠. 그 반면 교사가 저예요. 저는 알아요.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뭐 무슨 재형저축인가 뭐 이런 직장인들 드는 뭐 그런 저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제 동기들이 다 가서 이렇게 드는데 저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 뭐 예를 들면 10만 원씩 10만 원씩 12달 이거를 몇 년 어머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 저거 모아봐야 뭐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받을 때가 됐어요. 저도 어떻게 해서 들긴 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뭐 금액도 조금 저보다 많이 들고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것도 들고 뭐 이랬어요. 그 사실 뭐 단순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의 습관이 그 방향으로 그 중요한 신입사원 때 그게 들지를 않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사람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번 또 가죠. 돈을 또 이렇게 굴리거든요. 이게 물론 작은 숫자가 큰 숫자로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분명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더하기 하는 그 돈의 숫자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걔가 한 그 종잣돈이 한 역할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수박만 쳐다보고 나는 그러니까요. 왜 복숭아냐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그것도 안 하면 블루베리도 안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돈천재가 수박을 굴릴 때 돈천재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주식을 10주, 15주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미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지켜라. 돈을 벌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전 또 불친절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오아큐는 오늘의 오아큐 아무 큐레이션이지만 영화인데요. 그냥 불친절하게 제목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네.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저도 블루제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빨리 얘기를 영화예요. 했는데 네. 블루제스민을 보다 보면 그 여주인공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많이 못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네. 이 영화 꼭 보세요, 여러분. 여동생 집에 가죠. 옷은 쫙 빼입고 명품으로 도배를 해요. 근데 그 처량한 와중에 루이비통과 뭐 샤넬백을 꼭 끌어안고 자기의 맞아. 분신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도대체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시고 이 영화 꼭 보세요, 네, 여러분. 영화 스토리, 여배우, 뭐 패션 등등의 얘기를 보다 보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 돈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또 재미있는 영화 하나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아, 좋은 좋은 영화였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후회해요. 그때 그렇게 안 한 거 정말 후회하고 그때 돼요. 그거 했던 분들이 돈 천재 빼고는 다 지금 부자 돼 있어요. 어떻게 지금 그런 복숭아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전 이제부터라도 네, 그렇게 안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또 길게 네, 살 거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 뭐 돈 모읍시다. 모읍시다. 그리고 또 쓸 땐 또 쓰면 되니까. 네, 모아야 되니까 우리 네. 방송 듣는 친구들 통장 만드시고 이율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꼭 지키세요. 돈에 관한 뭐 공직에 나가도 정말 그냥 바로 통과될 것 같은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즐거운 얘기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고민 상담은 늘 저에게 보내주세요. 다음번엔 꼭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로 다루고 싶어요. 자, 참 괜찮은 우리 동생들이 잘 나가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